변비, 채소만 많이 먹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채소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 채소를 먹을수록 변보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 체력이 없는 장에 채소와 유산균만 넣는다고 해서 변비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또 아침에 한 잔이 변비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장 내부를 기름칠을 해주기 때문에 변을 시원하고 매끄럽게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을 미끌미끌하게 하는 3대 음식 추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박미경 한의사입니다. 저는 15년간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한의사이고요. 현재는 청담동 광지한의원에 있습니다. 피부만 윤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장에도 윤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변비가 많죠.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에게 변비가 흔합니다. 갱년기를 거치게 되면서 진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장 속도 건조해지면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며칠 못 간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몸속의 독소 배출이 멈추는 상황입니다. 만성적으로는 변비가 지속될수록 염증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비는 반드시 치료하셔야 됩니다. 변비가 심해지면 치매도 심해질 수 있는 이유는 장이 제2의 뇌이기 때문입니다. 장의 건강과 뇌의 기능이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 장에서 독소가 잘 배출이 되지 못하면 우리 몸의 피도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염증 물질이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억력이나 집중력도 흐려질 수 있습니다.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상쾌하게 변 보는 습관을 만드셔야 됩니다. 변비는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진액이 마르고 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예요.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식사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정제탄수화물과 같은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장 속에 유해균이 많습니다. 물을 잘 마시지 않고 반대로 커피라든지 이뇨시키는 음료를 주로 먹기 때문에 탈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도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행주를 짜고 또 짜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변에서 수분을 자꾸만 빼앗기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딱딱해져서 변을 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주 3회 미만으로 배변할 때 변비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 만나보면은 매일 가는데도 저는 변비예요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매일 본다고 해서 건강한 변이 아니라 무리 없이 보셔야 되고 시원하게 보셔야 됩니다. 매일 보더라도 너무 딱딱해서 통증이 생긴다든지 손가락으로 자극을 해야 된다든지 잔변감이 심하다면 변비에 해당됩니다. 이제 환자분들은 황금색 바나나가 나와야 건강한 변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변의 성질과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만 갑자기 변이 가늘게 나오거나 끊어져서 나오거나 피가 나오거나 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검진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채소를 찾으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환자분들 보면 채소를 먹으면 먹을수록 변 보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한식이라는 식생활 자체가 두 끼만 먹어도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오는 식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장의 기능의 문제 때문에 변을 못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만 많이 먹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채소는 장이 건강한 일부 분들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장이 차갑거나 느린 분들은 채소를 드셨을 때 오히려 가스차고 배가 아프고 변이 더 응어리져서 나오기 힘들게 됩니다. 유산균도 이 장의 기능 자체를 활발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일수록 유산균이 효과적으로 장내에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미미한 효과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초 체력이 없는 장에 채소와 유산균만 넣는다고 해서 변비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장을 미끌미끌하게 하는 3대 음식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버터입니다. 장에도 기름칠을 해주셔야 돼요. 이 동물성 지방 공급원으로 좋은 게 버터인데요. 장에 진액이 부족하고 건조한 분들이 버터를 드시면 이제 매끌매끌해져서 변비가 잘 해소가 됩니다. 버터는 좋은 동물성 지방 공급원인데요. 그래서 장벽이 건조하신 분들은 버터를 드시면 이 진액이 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버터가 담즙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장의 운동을 자극해서 변을 쉽게 보게 해줍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장이 건조해지고 피부 건조해질 때 기름도 필요하잖아요. 그 기름의 공급원으로 좋은 게 바로 버터입니다.
고추장도 변비에 좋습니다. 장에서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장 속에 진액을 공급해주고요. 배를 따뜻하게 하고 장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고추장의 경우에는 복부가 차갑고 장이 느린 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특히 침이 부족하신 분들한테 좋은데요. 장에서도 소화액이 나오죠. 배도 따뜻해지죠. 그래서 장의 온도와 운동성, 소화액 분비까지 돕기 때문에 변이 매끄럽게 나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도 변비에 좋습니다. 자칫 변비에 거친 섬유질을 드시면 오히려 더 변이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미역의 섬유질은 젤과 같은 부드러운 섬유질이라 수분을 쉽게 끌어들이고 매끌매끌하게 장을 잘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장 속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변비나 산후변비처럼 진액이 부족하고 혈액이 부족한 변비에도 좋습니다. 미역은 청혈작용, 조혈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장도 진액이 부족하다는 건 피를 잘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피가 가야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역이 부드러운 섬유질로서 변을 형성하는 거에도 좋지만은 피를 맑게 하고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 때문에 장의 운동성도 좋게 해서 변을 잘 볼 수 있게 합니다. 버터는 모닝커피 드시는 분들은 커피에다가 넣어 드시면 돼요. 케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방탄커피 드시잖아요. 이제 커피에다가 30g의 버터를 넣어서 드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넣으시면 설사하시거든요. 처음에는 한 10g 정도 넣어 보시고 30g까지 천천히 올려 보시면 됩니다. 커피에 프림이나 우유 대신 버터를 넣어서 드시면 아침에 배변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커피 드시지 않는 분들은 그럼 어떡하냐면 밥에다가 비벼 드시면 됩니다. 간장 버터밥 다 알고 계시죠? 흰쌀밥을 적정량 드시면서도 거기에 버터하고 간장을 비벼서 드시면 이 짠맛 자체도 장 운동을 자극할 수가 있고 버터도 장 내부를 기름칠을 해주기 때문에 변을 시원하고 매끄럽게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을 변비에 도움되게 먹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역국이요. 섬유질을 먹는다는 것은 물의 섭취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역은 국으로 끓여 드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는 경우도 아주 좋은데 왜냐하면 제가 고추장 자체가 변비 해결을 돕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식초는 딱딱하게 굳은 것을 풀어주는 연견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도 나오게 하죠. 그래서 이 초고추장과 미역을 함께 드셨을 때 이 식초와 고추장의 효과가 또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많이들 챙겨 드시니까 그 중에서도 변비에 좀 도움되는 것으로 드시면 좋겠죠. 변비에 도움되는 영양소는 가장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장의 수분을 끌어들여서 이 변을 부드럽게 해서 배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그네슘 중에서도 산화 마그네슘은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해서 변을 잘 보게 해줍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약국에서도 변비약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오메가3 지방산도 좋아요. 제가 장에도 기름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질 좋은 지방을 드시게 되면 장 속에 진액 건조로 인해서 생기는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와 점막이 촉촉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도 도움이 되는데요. 2000mg 이상 고용량을 드시게 되면 마그네슘 드셨을 때처럼 장 속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변을 보게 해줍니다. 오히려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도 있습니다. 철분제입니다. 특히 빈혈 때문에 철분제 드시는 여성분들에게 변비가 흔합니다. 고단백 보충제도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고프로틴 빵 같은 것들 이제 물과 식이섬유 없이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변이 응어리지거나 가스차고 복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도 변비가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장이 느려지고 변을 잘 보기 힘들어지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음식물을 더 빨리 내보낼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우리 장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장 자체만의 길이도 한 1.5m 이게 이제 구부러져서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만 많이 마신다고 그게 바로 지나갈까요? 오히려 찬물을 마시게 되면 장이 긴장하고 놀래서 경련성 변비가 더 생길 수가 있고요. 기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변이 잘 되지가 않겠죠. 너무 부담스럽게 많이 마시게 되면 수독증이 생겨요. 오히려 더 붓고 몸이 차갑고 몸살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피하셔야 돼요. 식이섬유 자체는 몸에 좋은 역할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집니다.
성인의 하루 식이섬유 섭취 기준이 25g에서 30g 정도 되고요. 어린 아이들이나 60대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는 더 적게 드시라고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장 속에서 발효하면서 가스가 생기고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친 식이섬유, 부드러운 식이섬유가 있거든요. 거친 식이섬유는 씨앗, 껍질, 생채소 등에 있습니다. 곡물의 껍질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오히려 소화가 안 되고 가스 차고 복통이 유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찬물 마시는 게 누구에게나 변비에 도움되는 습관은 아니에요. 오히려 따뜻한 소금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씹는 자극이 도움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찬물 마시는 것보다는 씹는 자극, 그리고 따뜻한 소금물과 따뜻한 죽과 같은 부드러운 음식이 좋습니다. 변비 환자가 받는 검사에는 대장 통과 시간 검사가 있는데요. 이제 음식물이 대장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확인하는 검사고요. 장의 기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다음으로는 항문 직장 내압 검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항문 쪽의 근육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열리지 않아서 변비가 생기는 분들은 이 검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배변 조영술도 있는데요.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죠. 배변을 할 때 그 조영제를 먹고 어떤 방사선 영상을 통해서 항문과 직장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잔변감이 좀 심한 분들에게 권유되는 검사입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변비와 관련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좀 불편하긴 한데 검사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옥수수 통조림 검사와 참외씨 검사가 있어요. 가장 변을 봤을 때 그 내용물에 티가 날 수 있어서 내가 먹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배변을 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옥수수 통조림 검사는 BBC 다큐멘터리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가족분들하고 한번 동시에 드셔보시고 이제 언제 그게 나오는지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2, 3일 내에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느려도 한 4일까지는 대부분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다 나왔는데 나는 안 나왔다 하시면은 이거는 내가 변비가 심하구나 생각해 보셔도 되겠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변비 해결한다 그러면은 다 식이섬유 드시거나 뭐 식습관만 어떻게 바꿔서 뭘 먹어야 변이 나오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지만 작은 습관 하나라도 변을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발판 두기, 이거는 무조건 효과가 있습니다. 15cm 이상의 발판을 받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변기에 앉을 때 발끝이 좀 뜨잖아요. 그럴 때 밑에다가 발판을 괴어 두시면 우리 무릎 위치가 고관절 위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살짝 올라오는 위치가 좋습니다. 그 자세에서 살짝만 숙여주시면 허벅지와 가슴이 좀 가까워지는데 이 자세가 직장이 곧게 열릴 수 있는 자세라서 변 보기가 아주 수월해지시고요. 변을 보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 자세는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서만 하지 마시고 가시기 전에 이제 소파나 의자에 앉으셔서도 발판을 두고 이렇게 숙인 자세에서 심호흡을 몇 번 하시다가 그 발판을 가지고 화장실에 가시면 정말 빠르게 배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 마사지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대장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둥글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아랫배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이제 꾹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이제 갈비뼈 아래쪽을 지나서 왼쪽 아래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대장의 움직임을 도와줄 수가 있어서 이제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복식 호흡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요, 힘을 잘 못 주세요. 그래서 변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근력 문제만은 아니고요. 복식 호흡을 안 하셔서 그래요. 이제 복식 호흡을 하셔야 복압이 만들어지고 그 복압의 도움으로 배변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의 복식 호흡은 아랫배 부풀리면서 숨 들이마셨다가 내뱉을 때 다 내뱉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랫배에 풍선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풍선은 남겨두고 내뱉을 거예요. 들이마실 때 아랫배 풍선까지 부풀렸다가 내뱉을 때 풍선 그대로 붙잡고 갈비뼈만 조여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점이 골반 밑에 근육은 이완이 되면서도 복압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문 쪽은 열어주면서 복압을 눌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호흡하시면 정말 배변이 시원하게 잘 됩니다.
또 아침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정말 변비 해결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 물 500cc에 소금 1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잘 저어주신 뒤에 따뜻한 온도로 조금씩 마셔주시면 돼요. 그러면 장이 자극이 되면서 배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속이 좀 예민하거나 차가운 분들은 조금만 드셔도 갑자기 설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휴일에 집에 계실 때 한번 해보세요. 드시고 나서 시간 재보시고 내가 뭐 몇 분 있다가 가는구나 이런 패턴을 인식을 하시면은 평일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변비는 진액 부족으로 생깁니다. 장이 진액 부족으로 인해서 기운이 떨어져서 운동하지 못하고 또 장 내부가 건조해져서 변이 마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비가 있을 때 장을 막 괴롭혀서 배변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뜻하고 촉촉한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